안녕하세요. 조나단 김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이제 스트레스 펜타그램 템플릿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수업 목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트레스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스트레스 펜타그램이 적용이 되는지, 사실은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타입을 한번 쭉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샘플 에세이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펜타그램 익스프레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 펜타그램 익스프레션들을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먼저 스트레스와 관련된 타입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와 관련된 타입은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로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굳이 세 가지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요. 사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first 타입 있잖아요. 타입 1으로요. 대부분은 사실은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 기왕 표현을 많이 외우고 논리를 많이 외운 김에 조금이라도 더 적용 폭을 넓히는 게 사실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외운 기본적인 표현에 조금만 추가하면요, 사실은요, 적용 범위를요, 상당히 많이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양한 타입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린 가장 큰 이유가요, 너무 억지를 부리게 되다 보면요, 그러니까 쓰는 학생 입장에서도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진짜로 된다라고 믿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말이 된다, make sense를 한다는 걸 느껴야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펜타그램 내에서도요, 기본적인 표현이 있지만 거기다 몇 개만 살짝만 추가하면요, 조금 더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몇 가지 타입으로 제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첫 번째 타입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요, 명제와 관련된 행동을 한다, 아니면 무엇과 관련된 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가장 적용 범위가 넓어요. 되게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얘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게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를 해줘야, 그래야 예시가 나고 다양한 표현을 적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좀 말이 되는 때도 있고 좀 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요, 상당히 그것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묘사하기는요,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죠. 상당히 스트레스로 인한, 그 취직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좀 적기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1시간 동안 기다렸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1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번 묘사를 해보십시오. 취직을 안 될 때 스트레스 받는 거 묘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버스를 1시간 동안 잡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묘사하는 거랑 분명히 묘사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만 갖고는 조금 적용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타입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타입은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폭을 넓혀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버스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에서 충분히 이거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다라는 식으로 먼저 이유를 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유를 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전에 있는 타입은요, 그냥 주장과 반대 입장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적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뜩이나 많이 차 있는 상태다. 요즘 세상이 이렇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명제와 관련된 행동을 한다,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라는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펜타그램 템플릿을 이용하면서 적을 수 있는 거 플러스 이제 뭐까지 들어간다? 조금 더 이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샘플 에세이에서 이거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메모만 해주십시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구나라는 것만 먼저 깨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는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적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는 게 또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명제와 관련된 행동을 한다. 아니면 명제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는 식까지도 이렇게 적어주면요. 그러면요, 이제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요. 정말로 스트레스를요, 상당히 다양한 것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타입별로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첫 번째 타입을요, 한번 문제 적용을 해보면서요, 배워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지금 스트레스 펜타그램이라는 건요, 펜타그램 익스프레션즈 아니면 펜타그램 템플릿이라고 말하는 제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이제 뭐까지 동반이 됐냐? 전개 방식도 같이 동반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표현만 외워갖고 이 표현 써먹을 만한데? 라고 하면서 막 짬뽕하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개 방식도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타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Government should spend more money on education. 정부가 이제 교육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이제 이 펜타그램을 적용을 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 명제와 관련된 행동이 뭐가 있을까? 지금 얘는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정부가 교육을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던가. 투자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 생각하기엔 좀 마음에 잘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당연히 뭐뭐 하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다,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여러분이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냥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금방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교육의 도형을 사용하잖아. 교육의 여건이 나빠진다라고 이렇게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글을 쓸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 지금 교육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자, 교육과 관련이 된 거면요, 그냥 단순하게 학생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또 펜타그램 적용 범위가 좁아져요. 최대한 넓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용하는 게. 사실은요, 교육은요, 또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쵸? 자, 교육 여건이 안 좋으면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학생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를요, 제가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한번 샘플 에세이를 잡아봤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관련된 행동을 한다, 아니면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누군가. 이거를 또 내가 정해서 잘 적어주는 게 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은요, 왜 제가 드리는 거냐? 이거는 한눈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딱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한눈에 이렇게 따지기 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을 하려면 내가 이제 뭐까지도 알아야 돼요? 전개 방법까지. 이 스트레스를 적용하는 과정을 내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내가 글을 쓸 때 이거를 내가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그 실제 시험에는 적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뭐에 쓰는 거냐?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전개 방식도 중요하다고요. 전개 방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그만큼 생각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한 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장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교육 여건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왜 주장이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스트레스 첫 번째 타입에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긍정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자, 이 펜타그램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내가 제대로 적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엉뚱하게 새길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개 방식도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두 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 투자를 안 하면 그러면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그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내가 구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장과 이유를 생각하면 내가 뭐를 해줘야 된다? 연결고리까지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고리에 해당이 되는 건 이건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거 먼저 생각하고 이거 먼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좀 쉽게 생각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학교 교육 시설이 학교 교육이 부실하면 사교육에 의존을 해야 되고, 사교육에 의존을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에세이를 전개를 해 나가면 되는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언제나 토플 시험에는요, State, Explain, Support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말한 부분은요, state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번은 explain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tate이랑 explain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support을 해줘야 되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과 연관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거. 객관적인 표현을 이용해주면서 꾸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실험 결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데 연구 결과 그런 게 아니라 표현, 객관적인 표현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상황을 꾸며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라는 게 있잖아요. 예시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학부모, 고모와 관련된 예시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사촌 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어떻게 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시를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의 구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되게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렇죠? 반복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펜타그램 익스프레션들까지도 익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다양하게 안 겹치게 적을 수 있어야 그래야 컴퓨터가 채점을 했을 때 아니면 사람이 채점을 했을 때 이 사람 영어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표현을요. 펜타그램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똑같이 받는다지만 영어로 적을 때만큼 다 다른 표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깔끔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해요?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묘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 사촌이 다니는 학교는 선생님이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이 교육 여건이 이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표현으로 교육 여건이 안 좋으면 교육 여건이 안 좋다. 이건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으로는요. 어떻게 이거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 당연히 선생님이 부족하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묘사를 한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모두 묘사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제 묘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요. 묘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물론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묘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건 사실은 꾸미기 나름인 거고요. 사실은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부분 경우에서 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먹거든요. 제 사진 보셨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포토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제 애들이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상황 어떻게 하면 돼? 난 먹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강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떻게 해? 나 뭐 먹어. 이런 식으로 샘플 에세이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 에세이가 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나 먹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요. 매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또 같다고 하면 또 같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에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요. 항상 똑같은 식으로 스트레스가 받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내가 생각을 했으면요. 자, 선생님 부족하면 무조건 상황이 짜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상황이 짜증난 것까지 연결이 됐냐? 분명히 두 개의 갭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줄여주는 게 3번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매달 다른 종류의 학원을 찾아다니고 그게 찾아다니까 상황에 짜증이 내고 불안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적었을 때 순서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얘를 먼저 적고 3번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 게 시간적으로는 아마 맞을 건데요. 여러분 실제 에세이를 작성을 하다 보면요. 특히 펜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적다 보면요. 이거 먼저 적고 이거를 적은 다음에 두 개 문장을 보면서 얘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논리상 이게 뒤에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또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은 겁니다. 생각하는 순서고요. 결국은 이 순서대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요. 1, 2, 3 이 순서대로 실질적으로 에세이 적는 거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이 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드린 템플릿 그대로 따라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 샘플 에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 부분은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약간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냥 본론 부분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는요 이제 여러분 그냥 본론에 나온 내용, 자, explain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유를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노란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자, 이거는 펜타그램 익스프레션이라는 겁니다. 얘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적용이 되는 이상 본론의 첫 번째 문장에는 무조건 will be too stressed out이라는 표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본론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는 무조건 if 뭐뭐뭐뭐 the situation will stress 누구누구 out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공식처럼 내가 도입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처럼 도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제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이제 내가 포인트를 뽑아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으니까요. 지금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Parents will be too stressed out. 지금 학부모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언제 스트레스를 받나? 이것만 하면 너무 생뚱맞으니까 if로 한 다음에 if 뭐죠? 학교들이 안 좋으면이잖아요. 교육이 좋지가 않으면, 아니면 정부가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건 어디서 뽑는 거예요? 그냥 명제 보고 상황에서는 명제 반대 입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반대대로 됐을 때 이런 거니까요. 그냥 뽑아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주실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ill be too stressed out 무조건 첫 번째 문장에 적고 거기에 대상. 오케이. 이 상황에서는 parents니까 그냥 parents will be too stressed out. 여기까지만 적어줘도 돼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적고 싶다 하시면요. if 한 다음에 아니면 whe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장과 반대에 해당이 되는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지금 내 주장은요. government should invest in education이니까 education invest 하지 않은 건 뭐야? 아, 스쿨이 배당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공식처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에세이를 설명을 했을 때,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3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얘는 내가 좀 스스로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왜 교육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parents have to rely on private education when education in school is not up to par. 자, 이거는 뭐예요? not up to par라는 거는요. 질이 떨어질 때입니다. 기준 미달을요. not up to par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기준이 미달이 되었을 때는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요.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거를 그대로 적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것도 솔직히 그냥 표현 주시지 왜 굳이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토플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들어가는 거 그냥 드렸어요. 왜? 그냥 universal paragraph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적으면 점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 똑같이 내용이 그대로 적어버리고요. 정말로 내가 문제를 좀 생각을 했다라는 식의 느낌을요, 이 사람 채점자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럼 점수가 훅 깎여요. 아무리 표현을 잘 써도 훅 깎입니다. 근데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쓰면서 했네 라는 느낌을 주면 또 점수를 또 되게 후하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채점하는 방식이 지금 성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적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유치하게 적어도 돼요. 복잡한 문장 구조 필요 없고요. 복잡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틀리지만 않게 적어줘도 되고요. 설령 좀 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펜타그램 익스프레션은 다 커버가 되니까요. 겹치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why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템플릿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If the government does not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이거는 뭐예요? if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도입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냥 교육 체계를 개선을 하지 않아주면 the situation, 그 상황은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펜타그램 템플릿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교재예요.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챕터 보시면요. 제가 따로 이제 펜타그램 템플릿이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주시면요. 훨씬 더 이제 표현만 따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ake my aunt for example. 예시로 들어갔죠? 자, 나 고모를 좋은 예시다. The fact that schools were bad. 자, 지금 어떻게 펜타그램 표현? The fact that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됐다? Definitely added to my aunt's struggle from stress. 고모가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는 거에 더했다라는 식으로 또 펜타그램 템플릿이 들어가는 거죠. The fact that 한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공식처럼 주장과 반대 해당이 되는 게 그대로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묘사를 해줘야죠. 그렇죠? There was a shortage of teachers in the school my cousin attended. 이런 식으로 내 사촌 동생이 갔었던 학교에 선생님들이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문장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스트레스 그 상황이 어떻게 짜증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짜증이 많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My aunt becoming anxious and irritated at her situation could not manage stress. 아니면 뭐 failed to manage stress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어디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맞춰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요. 솔직히 그냥 이거, 여러분 샘플 에세이들요, 제가 보면 좀 바뀌긴 하는데 생각이 안 나면요, 누구누구 시츄에이션만 적어도요, 대부분 그냥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냥 이것까지도 내가 좀 생각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어주시면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 aunt had to look for a different private institution every month.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내용 보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안 적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사실은요, 25점까지는요, 이거 안 적어도 괜찮아요. 단, 틀리시면 안 돼요. 다른 표현은요. 아시겠죠? 이것도 엉터리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것까지 안 적으면 안 되지만 내가 문법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깔끔하게 이 앞부분 적었다. 뒷부분 이거는 솔직히 빠져도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까지 잘 생각하면서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세이 할 때 한 가지 포인트 드릴게요. 이거는요. 그냥 글과 관련된 포인트니까 보겠습니다. 저 지금요.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왔죠? 영어에서는 어색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어 스타일로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녀라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요 주어를 생각해보죠. 왜? 겹치는 것 같으니까요.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지만요. 근데 미국에 가시면요. 왜 주어 제대로 안 집어넣냐? 그냥 여기다가 she죠. 그쵸? she면요, 지금 윗문장이 teacher, 이게 she인지 cousin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겹치는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한다? 내가 제대로 my aunt라는 식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자, 이런 거 주어 반복 같은 거 당연한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의 마무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들어가죠. The same situation will apply to other parents who live in places where their government does not care about education. 자, 이와 똑같은 상황은 다른 어떻게 주장과 반대된 공식처럼 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Parents will experience a stressful situation. 누구 will experience a situation? 항상 마무리 문장에 적어주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부분이다. 이거는 내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싶을 때 이때 이 문장 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에는요. 주장과 조금 더 연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식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타입을요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봤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이제 약간씩 변해가면서 조금 더 적용 범위를 넓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입 문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Knowing about world events even if they are irrelevant is important. 자, 이게 관련이 없는 세계 이벤트에 대해서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이래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월드 이벤트, 세계 이벤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가중이 된다라는 식으로요. 그 뉴스에는 짜증을 내면서 막 감당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요. 말이 솔직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옆 나라에서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요 안 됐다 그 정도만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로 막 이거 안 되겠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야 우리 한잔 하자. 우리 이건 안 돼. 못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솔직히 마음에 안 와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두 번째 타입을 우리가 쓰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런 세계 이벤트까지 신경 쓰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넘게 되니까 굳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면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잘 감싸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타입 2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필요한 뉴스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가중이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훨씬 더 타입 1도 솔직히 적으면 되지만 이걸로 하면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채점다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되게 점점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런 식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적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 불필요한 정보를 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미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접하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요 이제 내가 항상 같은 표현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왜 그럴까? 이거 생각은 스스로 해줬는요. 걱정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 친구 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예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딱히 연관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요 이거는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시 막 일본에서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은요 그냥 막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사건 아무거나 그냥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 일은 그가 일 때문에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잘 때 일어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을요 이렇게 묘사를 해주잖아요. 예시에. 그러면요 어떻게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요. 조금 이상하다. 이건 좀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걸 추가해줬어요? 일 때문에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잘 때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좀 make sense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표현은 다 똑같대. 뭐야?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힐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진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가 한국이라고 해서 꼭 한국어로 적을 필요 없어요. 왜? 도플 채점자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본론 보겠습니다.
자, people will be too stressed out 중에 뭐만 바꿔주면 돼요? are 이미 already too stressed out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can worry about events that may not even happen when they already have too much on their plate. 이미 할 게 너무 많다. 이거는 이제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제 펜타그램 익스프레션이 좀 들어간 거입니다. 너무 할 일이 많다. When they already have too much on their plate이라는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 할 게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I have too much on my plate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his is why if people obtain unnecessary information 아니면 if people 뭐 pay attention to world events that do not affect them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따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The situation will stress them out even more. 더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추가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현에다가 몇 개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뭐 쌍깡그리 뭐 새로운 세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개 추가만 하면요, 적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take my friend John for example. 내 친구 John은 되게 좋은 예시이다. The fact that he cared about unnecessary event, 불필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건 definitely added to struggle from stress. 똑같죠 표현이요, 그렇죠? 자, he saw a news flash about an earthquake in Japan. 뉴스 속보를 news flash라고 하고요. 일본의 지진 뉴스 속보를 봤다. 상황이 묘사를 했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추가되는 표현입니다. This happened during a time when he was only getting 5 hours. 뭐 5 hours, 4 hours 이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Of sleep. Every day due to excessive work. 뭔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통은 그냥 excessive work이라고 항상 적으면 거의 대부분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내가 추가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e becoming anxious and irritated at the news 아니면 at the situation보다 이거는 특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결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Could not manage stress.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 표현 적어주시면 되고요. He was worried that a similar earthquake would happen in Korea.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얘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추가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타입이 조금 바뀌면서요 적용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왜 새로운 타입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this experience is comparable to the experiences of other people who get informatio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ir lives. 삶이랑 연관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공식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They will experience a stressful situation. 표현 바뀌는 거 없죠. Because they will worry too much about world news.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대로 따와도 되고요. 아니면요. 그냥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 있잖아요. 3번에 해당이 되는 연결에 해당이 되는 부분 집어넣어 줘도 되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적기 싫으면 그냥 여기 because 전에 또 끊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지막 타입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improving recreational facilities, i.e. gyms, lounges, student halls. Student halls is more important than hiring better professors. 자, 그러니까 지금요 어떻게 지금 그 오락시설을, 여가시설을 조금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좋은 교수를 고용을 하는 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거냐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IE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요 gyms, lounges, student halls는요 이런 거는 왜 나오냐, 그러니까 긴 명제면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지 절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나 꼭 이거에 대해서 적어야 되라고 하면서요 되게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gyms 하나에 대해서만 적어도 되고 lounges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요. student halls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recreational facility에 대해서 적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school park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도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게 적은 거니까요. 꼭 이거에 대해서만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세 번째 타입이 필요한 겁니다. 왜? 솔직히 improve facilities를 안 하면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아니면 교수가 좋지가 않으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말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 improve facilities를 하면 스트레스는 해소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요. 또 훨씬 더 적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편의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분명히 생각은요,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했지만요,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가 해소된다라는 식으로 이유만 적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제가 왜 이렇게 정의를 해놨냐면요. 예시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 성적에 대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다. 뭐에 대한 거를 잊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펜타그램이라고 할 정도까지는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우에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는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죠? 뭐뭐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요. 그냥 준 펜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마킹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시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우리 학교가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부분 나와 관련된 예시로 이렇게 적었죠. 그렇죠? 자, 편의시설이 증진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행동은 그냥 새로 지은 농구 코트에서 밤마다 농구를 했다. 자, 여기서 그냥 농구 코트에서 밤마다 농구를 했다라는 거는요. 편의시설에는 좀 동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시설을 improve를 한 거니까 새로 지었다라는 식으로요. 지었다라고 하면 또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밤마다 농구를 했다라고만 적어서요. 당연히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는 농구 코트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게 뭐예요?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했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명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막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 이 일은 학업 때문에 하루에 5시간밖에 자지 못할 때 일어났다. 자, 영어는 일 때문에 학업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죠. 그렇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식의 표현으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으니까 표현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지 않은 성적에 대해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났다라는 거 항상 대부분 경우는 연결이 되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샘플에서 보겠습니다. 자, first of all, students can be too stressed out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다 alleviate stress로 표현을 받겠죠. If they can use recreational facilities. 자, 공식처럼 도입을 하되 여기서는 뭐예요? 주장대로 해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can forget about studying for a little bit.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좀 잊을 수가 있다. 자, 누구누구 can forget about V plus ing for a little bit. 이거는 준 펜타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표현을 여러분한테 드려버리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뭐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놓은 거긴 하지만요. 이것까지도 외워주면요. 스트레스 풀다는요. 상당히 적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This is why when university invest in recreational facilities 공식처럼 더하면 되는 거죠. The situation will help students let off steam. 스트레스를 풀다. 그냥 alleviate stress 썼으니까요. 또 다른 표현 let off steam이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experienced a similar situation before. 나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됐다. The fact that my university improved recreation definitely 뭐예요? added가 아니라 helped my struggle with it. 도움이 되었다 이거에 라는 식으로 그 표현만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I play basketball every night with my buddies in the newly built courts in my university. 자, 이 부분 잘 적어주셔야 되겠죠. This happened during a time when I was only getting 5 hours of sleep every day due to excessive. 이건 똑같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I having an outlet. 풀 때가 있는 게 뭐예요? Having an outle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Was able to manage stress.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could not manage stress가 아니라 was able to manage stress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beit
하더라도라는 표현입니다. For a very short time. 조금 작은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I was able to relax and enjoy my time when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my grades. 자, 사실 여기서도요, albeit for a very short time, 이것도 그냥 항상 적어도 돼요. 누구누구 was able to relax and enjoy 누구누구's time when 누구 did not have to worry about 하고 이 부분만 사실은요 좀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사실은요 준 펜타그램 expression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this experience is comparable to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ho attend university and improve recreational facilities. 공식처럼 딱딱 도입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students will enjoy their lives more. Because they will forget about a stressful situation. Experience a stressful situation이 아니에요. 뭐예요? Forget about a stressful situation이라고 forget about 이 부분만 좀 추가가 좀 변경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 스토리라인 세 가지 타입의 특징. 왜 굳이 세 가지 타입인지 말씀을 드렸죠. 참고적으로 나 외우는 거 정말 쥐약이다. 너 도저히 못하겠다. 세 번째 타입 버리세요. 왜? 다른 걸로 커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1, 2번 타입은요,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도 90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높은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90반이라고 하면요, 사실 라이팅은 적어도 25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5점 이상 나올 때는 적어도 타입 1에는 타입 2는 꼭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고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입에 따른 표현이 있잖아요. 왜? 기본적인 표현 하나 외워주시고 몇 개만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 추가할 때 단순하게 절대 외우지 마세요. 먼저 우리나라 말로 깔끔하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만들어가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느끼시고 먼저 우리나라 말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타입에 따른 표현을요 외워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영작하고자 할 때 제가 드린 외운 표현으로 그걸 영작을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